신을 뒤쫓는 형사들이라니 뭔가 신화적이네요. 마치 일식에 놀란 고대인들이 해를 삼킨 개를 사냥하려는 것 같군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개를 쫓는 사냥꾼이 낫지 않나요? 일식을 신의 분노라며 생사람 잡는 제사장보단 말이죠.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준 겁니다. 그 제사장이 일식에 의미를 붙이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자멸하는 종이거든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의 웹툰 지옥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토피아물을 덕질하고 있는 덕필입니다. 요즘 피곤해요. 디스토피아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파괴적인 오늘 세계관 녹음도 속에서. 무산될 뻔했잖아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게요. 지난번에 제가 지구 끝에 온실 소개하고 네. 세계가 멸망하고 식물이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김채엽 작가의 방금 더 나온 세계를 또 최근에 읽었습니다. 사야지. 네. SF가 또 되게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막 그런 것들에 허우적대다가 또 제가 지난번인가 지난번에 요즘 재밌지 할 때 시녀 이야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무섭다면서요? 무섭다는 댓글도 달렸는데. 그게 1980년대 나온 소설인데 후속편이 또 2019년에 나왔어요. 이것도 디스토피아물이거든요. 그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거를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이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주는 또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목이 지옥까지 가셨어요. 지옥까지 갔고요.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중에 하나죠. 그렇죠.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이거 오늘 왜 업로드됐지 싶으신 분 계실 텐데 책플릭스가 원래 목요일 업로드가 되지만 이번 주는 수요일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아까워서 미리 보기 컨셉으로 저희가 네. 원작 소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오프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프닝은 저는 좀 뜨끔했던 게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자멸하는 종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달이 해를 가리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막 여기서는 일식이 신의 분노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식을 가지고 알게 되는 다른 서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막 구미호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꼭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날이 또 일식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뭐 기념일이든 뭐 빼빼로데이든 모든 게 다 그렇죠. 의미 부여에 몇 따라 생긴 게 주년 아닌가. 말고. 근데 또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게 그럼으로써 뭔가 일상의 변화가 확실히 있고 그럼으로써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진짜 의미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약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반대인 게 제가 좀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의도적으로 의미 부여를 멈춰요. 저는 모든 일에 의미 부여가 의미 되면 과잉. 너무 피곤해요. 의미 피곤하지. 중독이죠. 저희 지금. 진짜. 그리고 약간 뭘 잘 안 됐을 때 자책하게 돼서 완벽주의자처럼 마치 많은 더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작은 게 뭔가 안 됐을 때 거기에 의미 부여를 막 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의미 부여를 안 할 때 좀 훌훌 털고 이러기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심오해지만 저는 의미가 없어야 의미 없이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무의미의 자멸하지 미학. 않는다. 아무튼 일부러 한번 대척점에 서 봤는데 근데 하여튼 되게 심오해요. 그러니까 이게 웹툰이라기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네네. 되게 심오했어요. 오프닝 읽고 나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 네, 제가 오늘 얼마나 이제 소개를 자세히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좀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무튼 이 지금 책디도 말했고 오지도 말했지만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자멸한다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일어나서 일하러 그치. 와서 돈 벌고. 빼빼로데이가 있어야지 그나마 빼빼로 사들고 맞아. 출근하지.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라 주말이 있어야 평일이 있고 평일이 있어야 주말이 있고 이런 그리고 거죠.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신년이 됐을 때 뭐가 그렇죠. 달라지냐 어제까지랑 어. 똑같은데 맞아. 예? 새로운 나가 막 맞아. 시작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누가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찾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만들어내는 종교가 경우도 있고. 이 의미를 주는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조차도 뭐 수동적으로 교리에 순종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종교마다.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은 스스로 이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기독교로 치면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도 저는 드는데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에게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근데 그거를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음. 그걸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살벌한 비극이 펼쳐집니다. 아주 그냥 꽂아주죠, 의미를.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로울 때 의미를 찾잖아, 보통. 그렇죠. 맞아. 실패해도 의미를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찾을 거야.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 괜찮아. 선거리를 왜 하고 있어야 맞아. 되냐고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아무런 사전 정보 거의 없이 작품 보는 걸 좋아해서 오늘 지옥 웹툰을 제가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정보를 차단하고 봤는데 상당히 살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심약하신 분들은 듣지 말까요? 듣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밝은 데서 낮에 들으셔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두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니, 이어폰 하나만 꽂고. 바로 뺄 수 있게. 어. 근데 네. 이 작품을 오늘 들으면 어떻게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볼지 말지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하. 스포일러는 네, 있나요? 스포일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오케이. 그걸 좀 미리 말해주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참여 안내를 듣고요. 웹툰 지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 달아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방송 듣고 난 감상 남겨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 통해서 댓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받고 싶다 하는 사연이 있으시면요.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저희가 너무 열심히 보내달라고 했는지 사연들이 너무 쌓였습니다. 드디어. 소소히 달고 도착하고 있나요? 있어요. 저희가 사연들이. 근데 지금 이거 또 해달라고 넣은 거예요? 계속 필요해요. 계속 필요하죠. 저희가 쌓아준다. 묵은지 저희는 근데 좀 빠르진 않아요. 근데 좀 많이 고민을 묵혀놨다가 잘 익었을 때 꺼냅니다. 아, 진짜요? 참고해주시고. 겉절이처럼 나오는 사연도 필요하니까요. 네, 네. 많이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네. 네,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 아, 제목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직관적입니다. 지옥. 지옥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2019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니까 한 1년 정도 걸쳐서 연재를 했어요. 지옥이라는 제목을 보면 눌러보고 싶을까? 전 그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반도까지 찍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상호 감독이 스토리를 쓰고 송곳의 최규석 작가가 작화를 담당했다. 이것 때문에 좀 화제가 약간 됐어요. 믿고 보는 약간 이런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 씁쓸한 얘기가 담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상은 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믿고 보지만 어둡다. 다크. 자, 둘은 원래 20대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아, 이런 재밌는 찐친. 해피엔드 그런 스토리가 건 몰랐네. 또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이 워낙 초대박 흥행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원래 애니메이션 전문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샤방샤방한 게 아니라 좀 뭐 사이비를 다루고 폭력을 다루고 아, 욕망을 애니에서요? 다루고 네. 오. 그런 것 때문에 어른을 유명했죠. 위한, 그렇죠, 어린이는 볼 수 없는. 원래 진짜 못 보는 그런 거였는데 이 지옥 역시 2003년에 한 번 만들었던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연상호 감독이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었던 단편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십수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친구인 최규석 작가와 함께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보자. 좀 이야기를 깊게 풍성하게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최규석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거죠. 잘 익었네. 네, 그래서 잘 웹툰으로 만들고 드라마까지 나오게 됐는데 네. 자,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느냐. 제목부터 진짜 네. 지옥이야. 아, 근데 무서워요. 진짜로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실 때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설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뭐 천사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간이 아닌데 마치 CG처럼 보이는 굉장히 커다란 이런 형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덕 PD, 너는 5년 후 12시 30분에 지옥에 간다. 그리고 사라져. 그럼 이제 뭔 그리고 5년 소리야? 그럼 어떨 것 같아? 나 저 같으면은 되게 뭐야 이거 하고 어, 황당하겠죠. 어. 근데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뭐 도심 한복판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심지어 밀폐된 공간이든 거구의 괴물들이 나타나서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실제로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제가 원래 이거 다 써놨는데 그냥 안 할게요. 묘사를 하면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고 엄청 고통스러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어차피 지옥에 보낼 건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필요까지 있나? 지옥 그렇지. 가서 어차피 고통 당하는 게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아, 이 작품은 사후는 안 나와? 철저하게 인간들이 보고 듣고 목격하는 것만 나옵니다.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네. 어떤 것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이런 일이 근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어벤져스가 나타나야지. 새로운 해결 방법. 아니면 21세적인 신과, 해결 방법. 신과 함께. 그래서 막 총질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괴물들한테.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든 막으려고 사람들이 해보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처음에 그냥 몇 건이 알려질 때만 해도 어떤 컬트적인 되게 범죄 집단. 아니 모방 범죄. 그렇죠.
사이비 종교 어. 이런 데 소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생기고 많고. 유튜브 시대에 네.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음. 도무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오프닝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일식이라는 어떤 고대인들의 과학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 그러면 사실 해를 삼킨 개를 사냥하자. 이거 라이트한 버전입니다. 원래는 누구를 제물로 바치자. 라든가 별별 일들이 야만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해를 개가 삼킨 거야. 우린 뭘 해야 돼라는 의미가 없었다면은 더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쵸. 옛날 같았으면 사실 비만 안 와도 왕책임이라고 맞아, 하는데 맞아. 뭐 재물을 더 바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무튼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현대인데 배경은 현대인데 의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도 있습니다. 있겠죠. 아, 여기에 또 의미를 붙여? 네, 의미를 붙이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거 해석을 해야 아니에요. 되니까. 이름이 뭐냐? 새 진리회. 이름부터 이름 뭐가 굉장히 사이비 냄새가. 그렇죠. 새 냄새가 스멜, 사이비 스멜. 어. 자, 이 사이비 같잖아요. 어. 이 드라마에서 이번에 내일 공개된 드라마에서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이 새 진리회 회장이 진수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 교주군요. 근데 이제 종교도 우리 사이비 아니야. 아, 아니라고 네네. 생각해. 너도 너 아예 사이비 아니라고 사이비라고 합니다. 생각. 스터디 모임이라고. 그렇죠. 스터디 모임이고 회장이야. 그래서 이름도. 자, 근데 이 새 진리회는 사람들이 언제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고 그게 시연되는 현상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점부터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막 느닷없이 측디 너는 언제 지옥에 간다. 실제 그 시간에 막 끔찍하게 죽게 되는 그 현상 의미가 뭐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한 신의 분노다. 왜냐면 이 고지를 하러 나타나는 그 형체는 약간 천사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죽이러 나타나는 존재들은 굉장히 괴물이거든요.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자기들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걸 집행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보면 사이비 같지 않습니까? 종교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고지를 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을 것이다. 아, 우리 그러니까 모르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서 죽기 그렇죠.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작중에서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숨겨진 죄 같은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겉으로는 그냥 선량한 일반인인 척하고 살아도 과거에 뒤에서- 뭐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사이비 같은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한테 돈 내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착하게 살자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안 죽는다. 살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비 없거든요, 사실. 맞아. 굉장히 착하네.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좀 착하게 살아서 맞아요. 저런 일을 안 당하면 돼. 그 우리도 실제로 착하자. 이 새진리회 회장인 진수도 굉장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로 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동료 시민을 목숨을 걸고 구한다거나 이런 선행이 여러 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 이게 일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리 공개된 3부작이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드라마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괴담 같잖아요. 고지와 시험 같은 것들이 이 괴담이 사회 전체에 약간 일종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생긴다면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면 아니면 법제도가 생기면. 믿겠죠. 아 그렇죠. 일단은 법제도는 좀 이제 하나 더 나간 거고 사람들한테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튜브 같은 걸로 막 알려지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그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고지를 받아요. 이 사람이 박정자라는 이름의 싱글맘입니다. 싱글맘인데 애가 둘이에요. 13살, 6살.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그냥 그냥 애들 먹여야 되니까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그냥 애들이랑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지를 받죠. 고지를 받습니다. 며칠 뒤 몇 시에 너는 지옥에 간다. 애들 어떡해. 여기까지 무료 웹툰에 공개된 분량.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보셨다는 소문을. 봤구나.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알아요. 이 네. 뒤는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드라마 보시면 바로 아시니까 나는 딱히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지옥에 간대. 내가 이 사실을 근데 뭔가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 뭔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어디에 알려야 될까요? 방송국. 방송국에 알려야 될까? 어디 열리지? 의사. 새진료에 갑니다. 그치. 제일 이 분야 제일, 네임들. 그렇지. 이 분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분야 네임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자료를 잘 많이 가지고 정보가 있고 많으니까 어떻게 경험이 대응해야 있을 거 아니야. 되는지. 그쵸? 새진리회로 갑니다. 근데 이 새진리회 놈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 시연을 생중계하고 싶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신의 자료가 현상이고 필요해. 그 자기들의 얘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생중계 방송사를 통해 하고 싶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무 소름 돋아. 전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싫죠? 근데 3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해야 되겠네. 애가 둘이잖아. 좀 1초라도 쉬고 말이지. 30억이면은 딱 그거예요. 돈 욕심을 떠나서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는 게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이라면 애들 앞날이 걱정이 되죠. 근데 지옥에 가는 일이 안 생기면 그래도 준다는 거야. 땡큐야.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하겠냐. 뭐 방법이 있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는 거니까. 믿져도 손해가 아닌데. 손해는 그러네. 아니죠. 안 무조건 죽어도 받는 주니까. 거야. 그 과정에서 근데 이 새진리회 이제 정진수 의장이 계속 이 싱글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막 물어봐요. 애들은 몇 살이냐, 터울이 많이 나는데 아빠는 누구냐, 막 이걸 계속 물어봐. 사적인 얘기들을.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지옥 속의 세계를 구성하는 되게 끔찍한 원리입니다. 고지를 받는 순간 법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죄인으로 규정이 되는데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죄가 아닌 게 신의 관점에서 죄일 수 있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는 거죠.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근데 이제 이 증거가 뭐냐? 이 고지받고 시연되는 게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종교만 해도 죄를 규정을 해요. 그럼요. 이런 건 죄고 이런 건 아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되게 애매한 표현이지만 어떤 자잘하게 지은 죄들에 대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속죄를 하고 그런 죄를 다시 지지 않겠다 다짐하는 것조차도 종교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데 공포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궁금했어. 이게 죄라는 게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냐. 근데 여기서 고지를 받는 순간 죄 크기는 없어지고 디지털처럼 0에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벌 받는 사람 대상이 될까? 그게 되게 걱정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이 작품 통틀어서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혼란이고 고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은 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금 스쳐가는데 요 정도를 이렇게 뭉뚱그리면 고지 받을 만한 급이 되나? 그렇지. 약간 아니면 궁금한데요? 0.9 정도인가. 그러니까 성의의 거짓말하면은 죄냐. 얼마큼 남았나 내 죄 라는 할당량이. 이 박정자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다른 흉악범이든 뭐 그런 건 아닌데 애 둘의 아빠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혹시 죄인가라는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한테 너에게 이유가 있겠지 하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그렇지. 옮아서 걸렸는데 어. 너 어디서 걸렸어? 그렇지. 너가 왜 뭐 잘못한 거 돌아다녔어? 아니야? 어. 너 왜 마스크 그때 안 썼어? 막 이렇게 되는 그치. 거죠. 자기 그러니까 검열이 되는 거죠.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역으로. 그럼 아무튼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셀프 검열이 시작됩니다. 그렇겠네요. 심지어 이거는 공권력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으로 이길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신과 지옥의 사자들의 등장을 숭배하는 폭력 집단이 나타나요. 그렇겠죠.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고지받은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비난하고 무슨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하면서 막 죄를 짓고 있는 어떤 아주. 네. 민간인 재판 같은 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연재된 작품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모든 그런 혐오를 표출하고 좌표를 찍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거를 그대로 이 집단이 이제 굉장히 세게 보여주는 그런 걸로 이제 풍자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속 사고 실험을 전개하는 게 이 작품의 얼개입니다. 이 설정만 가지고. 사고 실험이 중요한 어떤 소재네요. 그래서 참 보기 괴로울 정도로 사회가 난장판이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이 중의적입니다. 사회 자체가 지옥이 된 거죠. 지옥에 가지 않아도. 그렇지. 이미 지옥이야. 이 상황 자체가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휴. 아무튼 이 고지와 시연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 나는 진짜 모르겠다고 억울해. 그리고 아니면 체념하는 사람들 받아들여. 그런 사람도 있고 스스로 갑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아이고 제가 언제 뭐 했고 참여합니다. 고백하면은 그렇죠. 이제 회개 회개하는 거죠. 약 같은 희망이야. 근데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조용히 혼자 시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등등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고지를 받는다면 어떨까? 이것도 사실 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연상호 감독이랑 최규석 작가가 같이 인터뷰를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두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내가 고지를 고지를 받는다면 받는다면? 뭐래요? 저작권을 정리하겠다. 중요한 거지, 이건데 중요한 거. 해놔야지. 해놔야지.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고지를 받는다면 어떨 것인가? 책디 저부터요? 너는 이틀 뒤 5시에 지옥에 이틀이야. 간다.
이틀 뒤야. 5시면 한 달이라도 주지. 녹화하기 전이네. 저는 우선 받자마자 엄청 억울하고 막 울 것 같아요. 엄청 울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체념을 하면서 이거를 주변에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혼자 죽을 것인가 생각을 조용히 그냥 하겠죠. 사라지는 거야? 우리는 사라지면 갔구나. 갔구나. 그쵸. 얘가 왜 녹음 시간에 안 나타나지? 안 나오지. 연락이 안 돼. 고지가 왔구나. 그러는 거지. 저는 우선 주변에 알리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 책에서 배웠잖아요. 죽음을 준비해야 준비해야 한다고. 돼. 이틀 만에 그럼요. 준비해. 근데 근데 이틀 만에 이제 뭐 명단 쓰고 내 장례식장에 부를 뿐 그리고 주변의 신변을 정리한 다음에 당일에는 그 당일에 같이 죽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 다 같이 모여서 진짜. 같이 모여. 혼자 있으면 무섭고 가족들한테는 보여줄 수가 보여주기가 없고. 끔찍하니까 그렇게 죽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사실 약간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옥의 어떤 비극 중에 하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는 단순히 그 차원이 그게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지옥이고. 그러니까 죽을 날을 그냥 알고 있어. 예를 들면 불치병이야.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사형 집행의 날짜를 받았어. 이게 이렇게 끝이 정해졌을 때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마지막 순간을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지. 그 점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런 파예요.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사람 없는 데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틀을 뒤다 그러면 그걸 갈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지. 어디로 가? 이틀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 다 만나고 초원이나 사막까지 갈 비행기 타도 끝나. 가는 중에 끝날 거야. 그치. 가는 그래서 중에 갑자기 비행기에서 걔들 나타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시간이 그래요. 없겠더라고요. 이틀은 사실 별 수가 그냥 없고. 나랑 만나. 차라리 좀 여유가 있다면 저는 우리 셋이 만나. 우리 셋이 같이 만나? 같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차라리 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다면 그걸 막 장소를 하나 시설을 만들 것 같아요. 시연 고지 시연룩 시연룸. 끔찍하다. 어. 그래서 시연 시설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아무도 안 보면서 이제 문제가 없는 먼지라도 남는 그런 이제 거. 치우기 용이한 그런 공간을 국가 공인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신청하고 고지 받았습니다. 신청서 내고 등록하고 준비할 안락사 거 센터 같은 하고 거네. 유수품 정리하고 거기 가서 그냥 이제 그 순간에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고 대신 알릴 것 같아. 알려야죠. 알리긴 해야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마무리할 시간.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다. 근데 그게 좀 그럴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치, 무슨 죄를 죄를 지어서 없길래 지옥이다. 고지까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진짜 끔찍하게 죽거든요. 벌 받아 죽는 거니까 그런 좀 문제는 있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알릴 것 알려야죠. 같아. 왜냐면 어차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실종으로 그렇지. 처리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이틀 뒤라면은 하루는 이제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저는 최대한 하루를 하루는 멀리 가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것 같아. 다 만나게 하는구나. 전화하면 이상할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편지가 좋은 게 그거잖아. 시차가 있잖아. 내가 발신하는 시점과 그렇지. 상대방의 반응을 내가 모르는다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만 되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랬고, 넌 꼭 하고 싶은, 왜냐면 여러 명한테 써야 될 테니까 뭐 길게 못 쓰겠지만, 봐봐. 열심히 쓸 것 같고, 5년 뒤로 고지를 받는다며. 이거 되게, 이거 5년 이거 뒤. 진짜 고통이에요, 이것도. 5년 동안 뭔가 의심을 그치. 받을 거 아니에요. 넌 무슨 죄니? 혹은 아니지. 숨겨도 그거 숨길 수 있어. 그거 숨긴다. 숨기고 있어. 5년 뒤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직전까지 숨기다 까든지 5년 동안 비슷하게? 5년 동안 어떻게 살 것 같아? 돈 써야죠. 그렇지. 우선은 되게 생각하면 똑같다. 난 플렉스라고. 5년 동안 이제 번 돈을 다 써야 되니까. 여행도 가고 5년이면 5년이면 갈만해. 저는 번 돈 다 털어서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을 우선. 짓는다고? 1년 동안에 땅을 보고 뭐 2년째 되는 때는 집을 짓고 3, 4년에는 막 초대해서 놀고 5년에는 이제 여행 나그네로 막 다니다가 지금 지는 되게 거죠. 여유롭네 생각보다. 되게 좀 기분이 좋아졌어. 되게 약간 희망적이었어 느낌이. 아니, 좋은데? 나도 왜 이게 생각보다 플렉스라고 생각했냐면 난 돈 모으는 걸 멈출 것 같아 일단. 그치. 안 모아도 되니까. 안 모아도 되고 최대한 대출을 땡긴 다음에 안 돼. 대출은 남은 사람한테 돌아가. 건강 관리 안 해도 돼. 그것도 너무 좋아. 펑펑 놀다 갈 거야. 건강 관리 안 해도 건강 관리 안 해도 돼. 그러네. 어차피 그쵸. 5년만 살면 좋으니까. 되니까. 어차피 5년 뒤니까. 좋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오지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네, 비슷한 거고.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좀 최대한 어두운 작품인데 밝게 얘기해보려고 이런저런 네.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작품 속 캐릭터들이 겪는 고민도 똑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게 막 나도 모르는 수치심일 수도 있고,
몰랐던 사건 때문에 있는 수치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뭔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도 역시 무서워요. 무섭죠. 자, 이제 남은 부분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옥 같은 사회를 보여주고 그냥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셀프 검열하고 뭐 이 고지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력들이 자행이 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지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인 거예요.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뭔가 사회 분위기나 공기가 아예 달라져 버린 상황에서 균열을 내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2부의 시작인데 오늘 딱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웹툰으로 치면 2부고 이제 아마 드라마로 치면은 후반부겠죠. 신생아가 고지를 받아요. 이거 되게 되게 교양 수업에 많이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네. 신생아 그리고 죄를 지을 종교를 수 가진 있다. 사람에게 되게 어, 중요하죠. 맞아. 그렇죠. 자, 이 신생아 고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얘한테 무슨 죄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부가 출발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야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을 보든 안 보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후반부는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 일종의 사이비 집단화된 세질리웨야. 왜냐면 자기들이 그 흔들리잖아. 그쵸.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의 대립이 펼쳐진 얘기고 오컬트라기보다는 액션이나 추격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를 한 장면에 응축해서 보여주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 무방비한 상태로 막 봤어요. 이렇게 그냥 디스토피아로 끝이 하다가 그 한 장면 보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연상호와 최규성은 1년을 달렸구나 라는 그 한 장면이 있고요. 그 얘기 저희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난장판이 되어간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오늘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옥이라는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설명을 해야 되는 오늘 그렇죠. 날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뭐 저희가 느끼는 감동이라거나 재미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역시 다음 주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지옥 미리 보기, 웹툰으로 미리 보기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뭔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주기가 있네요. 죽음에 네. 대해서 우리 생각해봐요. 죽음에 그러니까 다 같이 메멘토 다루는데, 네. 이 웹툰을 드라마 둘 다 볼까요? 하나만 볼까요? 아니면 먼저 볼까요? 뭘 먼저 볼까요? 저는 드라마만 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하는 게 네. 웹툰을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보면 많이 꺾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엄청난 스포예요. 그러니까 결말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정도로 그래요? 스포 조심해야겠다. 엄청난 스포기 때문에 드라마를 그냥 쭉 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할 때도 철저히 구분해서 네네. 스포 구한 거 아니고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작품을 소개한 게 뭐 미리 알았으면 전 소개할 만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한 거니까 드라마 먼저. 드라마 먼저 즐겨 보시기를 보시고 좀 관심이 생기면 그리고 저희 웹툰까지도.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이번 주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맛보기 차원에서 저희가 원작 웹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덕PD가 좀 가져와서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드디어 드라마 지옥을 직접 보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번 주 뭐 봤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안 간만에. 가져왔는데? 주상적 너 뭐 너무 하는 거야?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 책이라는 걸 어느 장단에 맞춰. 죄송합니다. 작품을 덕분이가 가져왔다. 디스토피아적인 이렇게 1차원적인 힘들어요. 네. 책 없는데요? 초딩인 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 책을 가지고 작품을 왔는데 들고 왔죠. 네. 네. 언바운드라는 책이에요. 조용민 작가가 썼고요. 언바운드? 지옥의 헬바운드인데 원제가. 소름. 언바운드. 언바운드. 메이지하는, 얼메이지하는. 네. 제가 행사를 진행할 게 있어가지고 게스트 조사 차원에서 찾아보다가 이분이 최근에 내신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었어요. 조용민 작가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바시나 각종 강연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네. 구글에서 솔루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 판매부터가 제가 남다르다고 느꼈던 게 책 날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책 인쇄 전액은 사랑의 열매재단, 미혼모 및 장애 어린이 가정에 기부됩니다. 우와. 라고 돼 있어가지고 부업이, 살까 말까 부업인 게 확실하다.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사게 되는.
근데 책에서 말하는 언바운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매여 있지 않는 거를 뜻하거든요. 네. 내가 가진 뭔가 습관이나 속박, 틀에서 벗어나는 걸 말을 하는데 무슨 책일까요? 자기계발서에 가까운데 음. 어쨌든 틀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 자기 혁신을 해보라는 걸 이제 제안하는 자기계발서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혁신해라. 틀 밖으로 혁신해라. 나와라. 틀 밖으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Outside the box. 네, 많은 그런 얘기를 해서 이미 익숙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달랐던 부분은 예시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예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기억에 나는 건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CGV나 메가박스 같은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누구인 것 같아요? 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경쟁자 원래 게임이랑 잠이다. 경쟁하고 이런 뭐 거잖아. 거잖아. 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는 어. 거니까. 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넷플릭스나 어. OTT 같은 컨텐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는 그 야놀자 같은 숙박 맞아. 앱이 될 수 있다라고 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연령층이 이제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면서 OTT든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런 데이터적인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를 하는 방법,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경쟁사를 다르게 볼 수 있고 오.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예시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저 이 책에서 배웠어요. 뭔가 데이터를 뭔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그럼 체계라웃이 누구지? 아니다. 다르게 봐야 한다. Think outside the box 해야겠다. 사실 제게는 이 IT 관련자의 도서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언바운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래, 새로 가끔 봐야 왔어요. 돼. 네, 저 뭔가 새로운 기술 혁신 이런 음.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뭐 저로서는 틀에서 벗어난 관심 좀 독서에서 음. 얻었다. 데이터 리터러시. 얻었네. 어디 가서 약간 네. 써먹어 그치. 볼게요, 저도. 이런 도전도 해보고 추천드립니다. 기부도 하고. 네. 갑자기 기분. 아 기부 이거 사면 기부한대. 네, 그다음 네. 뭐지? 저는 약간 철저하게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지만 철저히 오락적인 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아직 다 완결은 안 났지만 아케인이라는 작품 보고 있어요. 오늘 넷플릭스 오늘 저희가 많이 언급합니다. 네, 넷플릭스 진짜. 듣고 계시죠? 관계자분들, 저희가 이렇게 진심입니다, 넷플릭스에. 그래서 그 아케인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제작한 그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그 세계관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게임도 철저하게 이제 어떤 세계관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을 한 겁니다. 특이하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에 한 번에 3편씩 쪼개서 특이해요. 편성도 특이해요. 한 다 번에 안 하고? 3개씩 공개가 돼요. 3화까지. 1막, 2막, 3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2막까지 공개가 된 상태고 주인공은 이제 징크스와 바이라는 한 쌍의 자매가 주인공이 돼서 벌어지는 이것도 역시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되게 세계예요. 그래서 유행할 거야,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의 덕질에 저도 합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뭐 친구 따라 한두 번 해본 게 다지 잘 모르거든요. 그 아예. 세계관에 몰라도 예. 몰입이 되는군요. 근데도 되게 웰메이드, 그러니까 작화도 좋고 연출도 좋고 어떤 스토리의 어떤 이게 밀도라고 할까요? 그런 정교함도 잘 짜져 있는 작품이고 다들 분석하는 게 옛날에 이제 게임 콘텐츠들은 게임 유저들을 위한 약간 서비스 개념, 팬 서비스에 가까웠다면 이거는 사실은 게임에 안 나왔던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세계관의 확장이고 게임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작품으로 즐길 수 있게 좀 잘 만들어놨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제가 막 주변에 추천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 정도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게임 덕후였던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아케인을 이제 2화까지 1막에 2화까지 봤는데 세계관 자체를 가지고 가장 오래전부터 마케팅을 해왔던 게 저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맞아요. 90년대를 돌아봐도 예를 들어서 뭐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있고 세계가 있는 그렇죠. 게임들은 플레이 시간이 예전에 나왔어요. 내가 몇 시간 플레이했는지가 저장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이랬잖아. 그럼 100시간을 찍어요. 어.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이 100시간이라는 거는 물론 그걸 막 소설로 보면은 한 권짜리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내가 그 세계 안에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스토리 안에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런 감각? 몰입감이랄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데 컨텐츠를 그 감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제 게임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이제 소설도 많이 보는 상황에서 보면은 게임이 주는 어떤 그 세계관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효과가 다른데 근데 아케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왔어요. 튀어나온 거죠. 네. 원래는 게임의 중간중간에 뭐 영상이라거나 맞아요. 대사라거나 그런 스토리들로 그 게이머들에게 스토리를 서비스한 거라면 아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게임의 세계관을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이 맞아요. 세계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컨텐츠의 바다로 가져와서 맞아. 하는 거고 오지 말하는 대로 이제 뭐 그게 일종의 확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고정되어 버린 거거든. 이제 징크스와 바이의 스토리는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이 되게 엉성하고 빈 구멍이 엄청 많아가지고 몇 번 그래요? 뜯어 고쳤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네. 이제 또 공식화가 됐죠. 하도 커지니까 게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징크스랑 바이를 보면 이 작품을 떠올릴 거라는 이 맥락 속에서 어. 이해를 하게 되는 그쵸.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날의 검인데, 뭐, 스토리를 굉장히 뭐 잘 빼면, 네. 잘 빼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지만 반응을 보면은 아직까지 좋은 플러스다. 시도였다. 심지어는 미국 넷플릭스에서 한때 옥겜을 이겼다. 이겼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디스토피아 덕질 들으면 생각한 게 그때 저희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했지만 세계관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맞아요. 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케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행하는 기분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세계관 마케팅이 저한테 주는 만족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마치 다른 나라로 여행 간 것처럼 맞아요. 좀 여행을 못 갈 때 약간 대리만족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롤 세계로 본의 아니게 저 게임도 안 빠져들었어. 하는데 살짝 다녀왔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이국적이라. 되게 이국적이고 설정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저는 작화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되게 생각을 해서 독특하더라고요. 2D야, 3D야 이러면서. 그런 감각적인 만족도 있었고 아무튼 좀 새로운 시도였는데 잘 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들 이미 보고 계시겠죠? 게임을 전혀 모르는 게임 문외한으로서 게임 들었을 못하거든요. 때는 되게 신기하고 게임에 그런 서사가 많이 있는지도 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사실 그냥 게임이랑 아예 연관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작품인 그래요. 거예요. 저 그냥 롤알못이거든요. 네, 그냥 그 세계에 어떤 자매가 있고 그 자매는 굉장히 뭐 예를 도둑질이라거나 뭐 다른 어떤 그런 걸 스토리가 살아가는 있어. 네. 배경에 스토리가 네. 있고 둘이 이제 어떤 갈등하게 되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이게 다 엄청 정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저희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나 보내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다룬 웹툰 말고 드라마 지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지옥. 지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8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고 저희랑 와야겠네요. 발 맞춰가지고 딱 보고 오시면 다음 주 책풀을 더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